감정가 4억짜리가 광진구에 있는 빌라가 8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뭐지? 드디어 서울의 빌라 종말시대가 온 건가? 야, 무슨 4억짜리가 8천만 원까지 떨어져. 3룸인데 신축이에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나? 로또 경매인가? 경매 낙찰받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나도 여기서 죽을 거야.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성준입니다. 오늘도 가치가 뛰어난 현장의 경매 영상을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매 학원 중에서 유일하게 경매 정보지를 운영하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장 옥션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요, 조회수가 상당히 높은 경매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 조회수가 높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유찰의 수가 막 3회, 4회, 5회, 막 6회, 7회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매 물건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게 있어요. 권리상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왜 반값 이하로 떨어지나요? 왜 5회 이상 유찰되나요? 이런 문의들이 요즘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경매 물건이 왜 떨어지는지, 무슨 숨겨진 함정이 있는지, 왜 이렇게 조회수가 높고 반값 이하로 떨어지는지 그 권리를 해결해보고 재밌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면 로또 경매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의 영상을 보지 않고 그냥 달콤한 향기에 취해서 무턱대고 덥석 낙찰받아 버리면 말도 안 되는 인수금액으로 인해서 파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 투자자가 파산할 수도 있다고요. 비싼 입찰 보증금을 수천, 수억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수천, 수억대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숨겨진 특수물건의 베일을 파헤치면서 해결할 수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연결할 수 있고요. 숨겨진 함정이라면 조심하라는 내용에서 영상을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너의 이름은 이제 경매 탐정 코너라고 제가 지었어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수없이 유찰되는 경매 물건, 딱 봐도 이상이 없는데 왜 유찰되지? 이런 물건들을 현장에 방문해서 같이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게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방문한 지역은 서울 중에서도 인기 있는 지역이죠. 어린이 대공원, 건대 캠퍼스, 그리고 서울의 황금노선인 2호선까지 잡고 있는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 방문했습니다. 해당 위치에요, 3룸 빌라 신축입니다. 경매가 현재 나와 있고요. 감정가 4억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떨어져서 마이너스 21%까지 떨어졌어요. 8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과연 무슨 함정이 숨겨져 있는지, 혹은 해결을 통해 약 수억 원의 수익을 만들 수도 있는 물건인지 제가 오늘 면밀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매 물건지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경매 물건의 권리 분석을 보면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어요. 유순모 씨가 선순위 전세권자로 있습니다. 자, 선순위 전세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되려면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 요구를 하면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해도 소멸하게 되죠. 본데 유순모 씨가 선순위 전세권자가 보면 배당 요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해당 전세권자는 말소기준 권리가 돼서 소멸하죠. 그리고 임차인 권리 분석을 봤어요. 임차인 권리 분석을 보니까 류하모 씨가 전입되어 있습니다. 전입일자는요, 전세권 일자와 동일한 날짜에 전입되어 있습니다. 물건과 채권이 동일 날짜의 선상에 서 있으면 물건의 힘이 더 우선합니다. 한마디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죠. 임차인 대항력을 가지려면 전세권자보다 하루 전날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죠. 한마디로 임차인 류하모 씨는 전세권자와 동일한 전입일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항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다르죠. 아무리 봐도 경매 권리 분석에 이상은 없어요. 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력을 통해 소멸했고요. 그리고 임차인은 전세권자와 동일 날짜에 전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는 거죠. 권리상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감정가 4억짜리가 광진구에 있는 빌라가 8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뭐지? 드디어 서울의 빌라 종말시대가 온 건가? 야, 무슨 4억짜리가 8천만 원까지 떨어져. 3룸인데 신축이에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나? 로또 경매인가? 아니죠. 막상 현장에 방문해 보니까 폴리스 라인 같은 게 쳐져 있어. 해당 빌라 물건지 앞에. 아니면 집이 아예 전소되어 있어.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까지 방문한 겁니다. 현장 검증을 통해 오늘 경매 물건이 로또인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함정 물건인지 저희 코난, 저 코난 같죠 오늘 코난 같아. 그래서 오늘 반응 좋으면 영상 몇 개 찍어볼게요. 그러니까 권리 이상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유찰되는 것들, 그런 것들의 숨은 함정이 뭔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 현장에 방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자, 지금 현 경매 물건이 우리의 목적물입니다. 누가 봐도 그냥 신축이다 생각들 정도로 컨디션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깨끗해 보이시죠? 그리고 1층에 반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까지 전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빌라 상태는 샤시부터 해서 전부 다 깨끗해요. 근데 살짝 현장에서 봤는데 목격된 장면이 있어. 뭐냐면 일로 와보세요. 건물 구조가 좀 다르죠? 3층부터는 조립식 가건물로 주거 면적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역시 정면으로 봤을 땐 문제 없었는데 위에 조립식 가건물로 확장되어 있어.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일부 상부층의 면적이 깎였어야 되는데 저거를 준공 이후에 무단으로 확장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추가 면적을 확보했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 경매 물건은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면적을 확보해서 적발된 거죠. 위성 사진, 드론 사진, 항공 사진으로 적발됩니다. 이행 강제이 부과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광진구의 신축 빌라가 4억대가 8천까지 떨어진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너무 싼 거야. 위반 건축물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는 없는데 뭔가 의심스러워요. 직접 들어가서 내부 상황도 한번 체크해보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건물 내부 들어왔습니다. 건물 내부의 컨디션은 그냥 늘 흔히 보던, 자주 보던 신축급의 컨디션을 갖추고 있고요. 위생관리 청소상태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이 건물 전체적인 하자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소방 설비, 수신기까지 다 설치되어 있고요. 우리 경매물건이 3층이거든요. 아, 승강기 없는 3층이라서 이렇게 떨어졌나? 라고 생각했는데 짜잔! 승강기 있어요. 그러면 3층 로얄추원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자, 승강기도 어떤지 내부 시설 보여드릴게요. 짜잔! 와우! 승강기 상태 보세요. 또 골드야, 내가 좋아하는, 그죠? 누가 보면 호텔인 줄 알았습니다. 야, 3층이라 승강기 없으면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승강기도 있어. 광진구의 3룸 빌라 승강기까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관 앞이 너무 궁금해지네요. 한번 현관 앞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우리 경매 물건에 도착했습니다. 감정가 대비 21% 떨어진 광진구의 3룸 8천만 원대 빌라 지금 현장 도착했고요. 우리 물건은 301호입니다. 자, 위아래 한번 쭉 보여주세요. 제가 걱정했던 건 뭐냐면 막 여기 폴리스 라인이 이렇게 쳐져 있거나 불나 있는 집이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막 붙여놨어. 뭐라고? 경매 낙찰받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나도 여기서 죽을 거야. 막 이렇게 붙여있으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문제 없어요. 큰 하자 없어 보입니다. 앞에 보니 짐들이 좀 많네. 실제 거주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물의 상태, 컨디션 상태 그리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진 거지? 아무리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궁금해. 그 내부에는 또 방이 너무 적은가? 도면상 나와 있는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현관으로 들어오면 거실 겸 주방이 위치해 있으며 그 욕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개수는 안방 포함 총 3룸을 갖추고 있고요. 추가 확장 작업을 통해 침실 및 거실 등의 면적이 추가로 약 3평대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즉 서울에서 보기 어렵다는 3룸에 준신축급 빌라라 전월세 수요 및 단기 매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자, 여기까지 광진구에 위치한 무려 8회나 유찰된 폭락한 3룸 준신축급 빌라를 현장까지 방문해서 꼼꼼하게 전달드려 봤습니다. 자, 인프라는요 괜찮아요. 도보 10분 거리에 건대 서울 캠퍼스가 있고요. 녹지 공간, 어린이 동물원 등 구성으로 다양한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개발 압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 지가 상승은 예고된 사실이죠. 그럼 시세가 광진구가 폭락해갖고 빌라가 다 반값 이하로 던지나? 아닙니다. 이런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일반 매물의 시세는 4억대입니다. 감쪽가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8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매우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었으면 제가 나오겠습니까? 저 혼자 낙찰 받았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이 이런 거 함정 물건에 걸려들어서 보증금 수백, 수천만 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제가 현장에 방문한 겁니다. 이 물건의 트릭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권리 분석이죠. 자, 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하면 소멸하는 게 맞습니다. 인수 안 해요. 그리고 전세권자와 임차인이 동일선상에 전입되어 있으면 임차인 대항력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트릭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 임차인 류하 땡씨는요, 이름을 개명한 겁니다. 개명 전에 성함은요, 유순 땡씨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전세권자와 임차인이 이름은 달라서 다른 인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동일인이었다는 거죠. 개명한 겁니다. 전세권자는 개명하기 전의 이름이고요. 임차인의 이름은 개명 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린 거야. 다른 사람이구나. 그럼 전입일이 같으니까 대항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동일일입니다. 이러면 권리 분석은 다르게 해석되는 겁니다. 자, 전세권자의 힘, 물건의 힘이죠.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배당 요구를 했잖아. 그죠? 전세권자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통해 소멸하는 게 맞습니다. 못 받아가도 소멸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물건의 힘은 끝났는데 채권의 힘이 살았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동일인이잖아요. 그죠? 물건의 힘은 소멸하는데 대항력을 행사해서 못 받아간 돈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 4억대를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권리분석은 소멸하는 게 맞지만 대항력이 유지돼서 못 받아간 돈을 인수하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 경매인들은 잘못하면서 오판단하고 실수할 수도 있겠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네, 소멸. 임차인 다른 이름이네. 전입일자 같으니까 대항력 없구나. 이러고 낙찰되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임차인의 전세권에 걸리는 소멸하지만 동일인으로서 대항력을 행사해서 못 받아간 4억을 낙찰자한테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8천에 낙찰하더라도 인수금액 최소 3억 2천. 아마 더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당해세 압류가 꽤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우선 변제가 됩니다. 우선 변제되면 미납된 세금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인수되는 보증금 한도가 기하급수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경매 물건 낙찰받으면 큰일 나는 물건이죠. 거기다가 아까 전에 3층. 부분에 무단으로 확장된 위반권 주물로 적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경매 물건은 어떤 거예요? 입찰가가 빵원까지 내려가도 못 낙찰받는 겁니다. 영원이 돼도 못 낙찰받아. 왜? 4억을 그대로 인수하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인수하고 위반권 충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지불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함정 물건이죠. 아무리 싸다고 해서 낙찰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요약, 오늘 경매 물건 낙찰받으면 땡땡된다, 망한다. 그렇죠?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꽃에는 항상 숨겨진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권리상 엉켜있거나 무한정 유찰이 되는데 왜 낙찰 안 되지 궁금하거나 이런 물건들을 현장에 방문해서 제가 직접 해결도 해보고 만약에 권리상 풀 수 있는 문제라면 보석이 될 수도 있는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한 해안이 될 수 있는 영상이니까 잘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올리고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경매 탐정 코너 중간중간에 계속 저희가 이제 경매 정보지를 운영하는 회사다 보니까 조회수 높은 물건 위주로 제가 해석할 수 있는 해안을 기를 수 있는 영상도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30%로 주거 5천만 한 7, 80% 정도. 아무것도 모르셔도 됩니다.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셔도 돼요. 저와 함께 견딜 수 있는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며 성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종합광고 대행사도 운영하고 있고요. 네이버나 뭐 다음 카카오에 대한 공식 대행권을 운영하면서 광고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유통 쪽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종들 그리고 전문 경매 투자 법인 또 운영하고 있고 학원도 운영하고 있죠.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야 그건 안 돼.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대박이겠는데?
성공에 가까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남들도 똑같이 여기까지만 오다가 불가피하다는 걸 느끼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뭐예요? 남들이 다 포기하는 시점 여기서 한 발만 더 가면 됩니다. 그러면 혁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내가 한계라고 느끼는 순간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이 한 발 뛰기 어려운 거 압니다. 시작하는 게 어려운 거 알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막힐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이를 물고 이악 꽉 물고 한 발만 더 가세요. 거기가 성공하는 목적지입니다. 제가 그 한 걸음 띄울 수 있도록 옆에서 런닝메이트가 되면서 두 손 꼭 잡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매 평생만을 운영합니다. 소액 경매로부터 디벨로퍼가 되는 과정들, 그리고 타 학원에서 넘볼 수 없는 인프라, 그리고 혜택 과정들, 저희는 뭐 대출부터 해서 세금, 향후 평생 운영반, 그리고 인테리어 디벨롭, 시행사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걸 복합적으로 시스템을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액 경매로 경제적 자유가 되는 방법 제시하고 있으니까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며 더욱 가치가 뛰어난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